증인 일반적인 사항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증인 대전복이라는 용어 아시죠? 네. 어떤 겁니까? 저희 국군 방첩사령부령에 따르면 저희들은 군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처리 업무의 하나로서 대국가전복, 대테러, 대간첩 작전 이런 정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내란도 그 중에 하나죠. 내란을 진압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구체적인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있고 입원항 제가 조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입원항 답변을 제한됩니다. 입원항 하겠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보면 방첩사령부 소속 경찰관들의 또 경찰권을 주고 있죠. 수사권을 알고 계시나요? 공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 예, 말씀하십니까? 군사보건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경우, 내란죄, 외환해제, 반란해제, 이적해제, 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군사 경찰도 수사할 수 있나요? 군사 경찰이 무엇을 수사한다는 말씀이시죠? 공안 사건 같은 경우, 군내 공안 사건 같은 거 모르시나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번항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관할권 상당수가 넘어오게 되죠. 계엄군사법원으로. 네. 그래서 국군 방첩사령부의 대전복 활동은 군내로부터 군인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것까지로 확대되죠. 저희 방첩사령부는 계엄법 제10조에 따라서 비상계엄하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정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대부분 설치가 되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첩사령관이 하고 있죠.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증인이 신문사항을 보고 그냥 미리 답변을 준비한 걸 읽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 증언한 방식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는 건 맞지만 법정에서 기억나신 대로 아니 제가 간단히 말해 알아듣습니다. 정인이요 편의 때문에 적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건장 요령은 듣고 답하는 겁니다. 네. 그걸 약간 덮어 놓으세요. 기억이 안 날 때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좀 법률에 관한 사항을 예,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는 일일이 메모를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걸 메모를 보시고 네네.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짧게 일반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군사법 경찰관이나 특별 군사법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를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군사보안법에 따르면 수사는 수사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시위를 해산하거나 혹은 중요 시설을 방어하는 업무에도 투입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임무는 합동수사본부로서 수사하는 것이 맞고 일반적인 어떤 법률의 원칙상 행정 응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4번항 중에 1번항은 뒤로 좀 미루고요. 2번항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엄이 선포된 후에 방첩사령부에서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해요. 국회에 49명, 선관위 과천청사에 27명, 그 다음에 관악청사에 27명,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33명, 여론조사꽃 28명 등 총 164명 정도가 출동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출동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 병력 출동에 대해서 계엄사령관 명령을 혹시 받으셨나요? 이 병력 출동에 관해서는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네, 받았습니다. 그렇죠. 평가 부분을 빼겠습니다. 2번항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좀 한번 신문을 하자. 띄워지나? 이 편의상 제가 시간표를 좀 정리해 왔는데
그 방첩사령부의 국회 출동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1번항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경에요. 방첩수사단장 춘희 김대우에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수첩에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이제 장관님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자, 일단 제가 끊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왜냐하면은 그 변호사님께서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고 이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하들은 또 각각 그 부하들에게 그 본인이 이 지시받은 사항을 전파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진술을 통해서도 저도 증거 목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고 저보고 수첩에 받아 적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반장님 이 있습니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그 조서를 말로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제시되는 부분은 좀 참고해 이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갑 29호증에 몇 호증이던가요? 29호증에 10호증입니다. 29에 10. 증거 채택 어떻게 되어 있나요? 29호증이 10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채택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 여기에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한 말입니다.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저보고 수첩에 적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김대우 수사단장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2-2의 2번항을 하겠습니다. 14명의 명단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14명의 명단들이 있는데요. 증인께서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평소 피청구인이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제가 받은 그 이 질문서에 의하면 이 피청구인의 인물 품평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인격을 가진 인격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도 아닌데 무슨 품평회를 합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계속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증인께서 작성하신 것 같아요.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께서 작성하신 조서예요. 갑 29-25. 29-25 아직 채택 안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이게 그대로 물어보십시오. 예. 네, 조서를 인용하지 마시고. 증인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조서기 때문에 제가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제 이 기억에 의하면 검찰 조사 간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 거기서 무슨 품평이다 그런 단어가 오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억으로는 이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품평한다, 품평회를 한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12월 3일 날 밤 11시경 그 무렵에 혹시 이 명단을 방첩수사단에 제공하면서 체포해라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없나요?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뭐 괜찮으시면 그때 어떤 그런 지시 전파가 이루어졌던 방첩사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2-3번에 우선 체포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경에 새벽 00시 38분경에 방첩사 수사단 소속의 군민회라는 분이 8명에게 그 그룹 통화를 하면서 우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부터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변호사님, 제가 증거 기록으로 받은 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저도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그 증거 기록을 보면 지금 변호사님이 여기서 얘기한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4명의 명단을 제공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더군다나 저는 형사 피고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야지 여기서 예 아니요의 단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증언들이 진술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다 진술 안 하실 것 같으니까 3번 항으로 좀 하겠습니다. 방첩사령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을 한 건 인정하시죠? 12월 3일 날. 네, 3번에 3-1번 항, 3번 항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12월 3일 계엄 선포된 이후에 방첩사에서 선관위 쪽으로 출동을 하신 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출동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24년 여름경위를 좀 물어볼게요. 증인이 그 4.15 총선 후에 여름경이라고 하는데요. 비서실장 정성호에게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선관위 부정선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 좀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첩사의 비서실은 사령관을 개인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서실장에게 인터넷을 좀 잘 찾아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법원의 판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찾아서 보고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보고서의 내용은 있다는 사람의 주장, 없다는 사람의 주장, 그 다음에 대법원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판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받고 제가 비서실장에게 잘 봤다. 뭐 더 이상 후속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성우 그때 당시에는 비서실장이었죠. 네.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관련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했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은 그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써 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우 당시 비서실장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때 네. 정성우 당시 비서실장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한다 이런 충고도 했다는데 기억나세요? 정성우 장군은 굉장히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저에게 좋은 얘기를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올 여름에 구체적으로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것도 필요하면 형사재판에서 잘 다퉈보겠습니다. 그러면 3-2번 항 좀 묻겠습니다. 그 2024년 11월 30일 일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표에 보면 11월 30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예.
오후 6시경하고 11시, 밤 11시경으로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증인께서는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국방장관과 저녁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저녁 때였습니다. 예. 그때 국방장관께서는 증인에게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들을 밝히면 국민도 창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은 정확한 워딩의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뭐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헌법적인 권한 내에서 당신에게 부여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작 의혹이 규명된다면 국민들도 계엄 선포를 한 것을 뭐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지 정확한 워딩까지는 솔직히 기억 알겠습니다. 안 납니다. 혹시 그날 잠깐만 증인이 있습니다. 거기 시간표 저 부분은 그 신문사항 뒤에 붙여서 임의로 제출했던 것으로 저렇게 제시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날 증인이 식탁을 내리치면서 고성을 질렀다는 진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다소 언성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언성이 올라간 이유는 제가 장관님께 계엄에 대한 평소 제 어떤 부정적인 견해, 소신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다소 언성이 올라간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육군 삼성 장군이 뭐 장관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식탁을 내리치신 건 사실인가요? 식탁을 내리친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뭐 자꾸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육군 삼성 장군이고 그분은 장관이십니다. 그 정도를 상식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이제 선관위 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번 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 20분경에 방첩사 1처장 정성우에게 선관위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본 적 있나요? 그날 이 저녁 때 말씀하시는 예. 18시 20분 말씀하시는 예.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제가 정확히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밤 6시 20시경에는 우리가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카피하거나 뜯어와야 한다라는 말을 하신 기억은 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1처장 정성우에게 증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증인의 지시를 메모한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성우 역시 이런 지시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다라고 말한 게 나오는데 혹시 1처장에게 이런 지시가 대통령 지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제가 방첩사령관으로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님은 국군 통수권자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그분을 관련 근거로 해서 얘기했을 경우는 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제 바로 위에 직속상관인 뭐 장관님의 말씀을 뭐 전하면 전했겠지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더군다나 저 밑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의 지시다. 군의 체계상 그런 식으로 통상 얘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선관위로 출동해서 서버를 카피하라는 등의 지시에 대해서 정성우 1처장이 법무실에 가서 질의를 했다라는 것은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정성우 처장은 법무실에 가서 그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에게 여기에 관한 그 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사실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디지털 자료의 무결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기억이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한 10초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방첩사령관을 하면서 지난 1년간 한 대여섯 건 정도의 사이버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한 사람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나중에 물어봐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5번항 좀 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해서 그 정보사 주도의 이 수사단이 창설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네. 혹시 노상원 씨 그 평소에 만난 적 있으시나요? 계엄 전에? 그분은 뭐 오래 전부터 그냥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알던 사람입니다. 네. 혹시 계엄 직후에 그 정성호 1처장한테 노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연락해오라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핸드폰 번호 끝자리가 9481이라는 비아폰이었나요 혹시? 뭐 구체적인 번호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 그 노상원이 주도했던 수사 2단에서 그 노태학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겠다 이런 내용도 전혀 몰랐던 거네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의 그 주체 아닙니까? 저희들은 법령과 작전 계획에 의거해서 계엄령이 발령되면 저희 작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의명 준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소의 계획에 수사 2단, 정보사,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나 그러니까 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 외에 다른 부대에서 수사관들이 파견돼서 합동수사본부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이번에 네. 이 수사 2단이 구성될 예정이라는 것을 증인이 알고 있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네. 혹시 수사 2단에서 하는 그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증인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방첩사에서 맡아달라고 했는데 거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해서 무슨 말씀이시죠? 노상원 주도의 수사 2단이 만들어진다고 계획이 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모르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령관의 사전 양해 없이 방첩사령부 내의 수사 2단을 그것도 방첩부대원들이 아닌 정보사령부의 소속 인원들로 대거 채우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까? 네. 노상원 씨 이 계엄 직전이나 아니 그 여름경부터 해가지고 계엄 선포되기 전까지 노상원 씨를 만난 적 있나요?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날, 12월 3일에서 4일 날 넘어가는 자정 무렵에요. 대령 나승민이라고 아시죠? 네. 그 사람을 혹시 사령관실로 호출한 적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뭐 사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 4명의 군인들의 명단을 불러줬다는데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질문지를 주셔서 저도 질문지를 보고 사실은 이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긴 있었던 거죠. 나대령이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밤 12시 넘어서 이런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름을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령 서성훈, 중령 김중일, 근데 이게 김종일의 오타 같아요. 그 다음에 중령 윤유중, 소령 김정길 이렇게 4명을 불러주면서 이 4명이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해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데 이거 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방장관께서 그런 지시를 저한테 하신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장교 4사람의 이름이 이렇다는 것도 이 질문지를 보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계엄 군사법원이 나중에 설치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이 담당 실장에게 물어봤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령 윤유중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제가 방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국방부 법원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법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판사님들 이름을 제가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본인이 이런 4명의 이름을 그 나승민 대령에게 불러준 건 맞아요? 정확하게 요 4명의 이름을 불러줬는지도 사실은 기억이 불분명하고, 이것은 그러면 증인의 머릿속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이 4명은 그전에는 누구로부터 지시받거나 이 사람 좀 알아봐 이런 지시가 아무 데서도 안 나왔는데 없습니다. 증인께서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고, 이것은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궁금했냐고 좀 묻는 겁니다. 4명이.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 나승민 대령의 진술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제 기억을 환기해서 생각하건데 시간이 24시간 넘었습니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도 군인이고 하니까 그 다음 절차들을 아마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엄 군사법원은 어떻게 되지? 영장 청구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을 것 같고, 군사법원은 약 몇 년 전에 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한 3개인가 4개 정도의 지역 군사법원 말고 전국에 한 증인 잠깐만요. 네. 제가 그 질문을 좀 할게요. 네. 그런 변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중령 윤유중 같은 경우는 당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령 윤유중은 대령 박정훈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떠난 판사입니다. 그 판사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던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그 중령 김종일, 소령 김정길은요, 올해 1월 9일 날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예요. 특히 그 재판부에도 주심 판사만 이렇게 딱 찍어서 김정길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다고요. 소령 김정길로. 부심은 빼고. 그러면 방첩사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쭉 박대령 사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셨나요? 재판장님, 이번 탄핵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증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물어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12월 24일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걸로 기록이 나와요. 저는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억울함을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심경이 그랬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방첩사 직원들은,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그러나 그 명령에 복종하되 비상계엄하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조치하려고 이 사람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방첩사 요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것이 참담한 심정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뭔가 정략적으로 군을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읽히잖아요. 저는 본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검사 앞에?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증인신문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물어보시죠. 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그 방첩사 내의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구속 수감된 이후로 그런 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기타 사항 좀 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에 22시 30분에서 22시 40분 사이에 경찰청장 조지호하고 통화한 적 있나요? 정확한 시간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조지호 경찰청장님과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치인 15명 정도를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사실 있나요? 저는 조지호 청장에게 2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어야 하니 경찰 인력을 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그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바입니다. 특정 명단을 이렇게 알려줬나요? 뭐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지오 총장이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그건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24년 12월 3일에 같은 날이죠. 23시 6분경에는 국정원 1차장 홍장원과 통화한 사실 있나요? 홍장원 씨가 그 저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관계는 먼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홍장원과 전화 통화를 한 그 당시에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지하에서 5층으로 오르락내리락 엘리베이터에서 전화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통화 내역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홍장원 1차장에게 14명 정도를 체포하려는데 또 위치를 좀 확인해달라 이런 말을 하신 기억은 나나요? 그 부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좀 정확히 따질 부분이 홍장원 씨와 관련돼서는 많습니다. 그거를 좀 형사재판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면 그 방첩사 내에서는 현재 분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요. 여인원 사령관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부대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재판장님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을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다니까 앉으세요. 예, 제안하겠습니다.